할까? 오늘 주제는 저희가 명실상부 컨텐츠 리뷰 팟캐스트로서 기생수를 또 가지고 왔습니다. 풀네임을 말씀해 주셔야죠. 기생수 더 그레이. 네. 선정 이유는 역시 우리가 한번 버스를 탈 수 있는 또 주제인 것 같기도 하다. 저희가 또 아무거나 갖고 오지 않잖아요. 버스 타려고 콘텐츠예요? 그렇다기보다는 아무거나 갖고 오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넷플릭스 비영어권 1위를 또 했고요. 그리고 원작자 이와키 히토시가 넋을 잃고 즐겼다. 이건 뭐 어디서 나오는 거야? 넋을 잃고 즐겼다? 뉴스에서 뭐 어떤 지상파 뉴스인가요? 아니 그 뉴스 넷플릭스에서 기사. PR로 낸 기사겠지. 모르겠고 뉴스 기사로. 원작자도 빠져버린. 원작자가 넋을 잃고 즐긴 또 아직 살아계시군요. 원작자가. 네. 정정하시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연니버스의 부활이라는 평가를 계속 막 나오는 것 같아요. 연상호 말하는 거죠? 네. 연상호 감독이 또 부산행, 반도, 지옥까지 호평을 받다가 이후에 괴이, 선산, 정의 등 뭐 호평 받았잖아요. 선산도 연상호예요? 각본이에요. 아, 각본. 네, 선산은 각본이에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기생수 괴이도 각본입니다. 지옥은요? 지옥은 이제 연출까지 하셨고요. 그건 이제 또 연상호 감독의 이야기를 우리가 안 할 수 없으니까 요건 또 카야가 우리 담당 이러더라고요 이제는. 담당 카야. 그래서 카야가 또 연상호 감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준비해왔잖아요. 이거 카야가 쓴 거예요? 자, 네. 연상호 감독님은요. 네. 제가 정말 특별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검색을 하다가 뭐요? 78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태어났더라고요. 굉장히 탄생도 선물 같으신 분이다. 누구한테? 세상이죠, 세상. 우리한테. 세상의 축복이죠. 이렇게 좋은 콘텐츠를 볼 수 있는 기회를. 또 우리도 버스를 탈 수 있는 축복을 또 우리에게 또 주시고. 그래서 이걸 얘기하고 싶었고요. 네. 이분이 특이한 이유는 사실 원래부터 이런 실사 영화를 하신 분이라기보다는 애니메이션을 원래 하셨던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초창기 완전 초창기 막 97년 이럴 때는 스톱모션으로 처음 시작을 하셨대요. 네. 근데 이러다가 이제 2D로 이제 전환을 했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연상호라는 사람을 좀 알기 시작한 거는 돼지의 왕이라는 애니가 있었죠. 그리고 이거에 이제 칸 영화제에 초청을 받기도 했대요. 처음으로. 그리고 돼지의 왕 이후에 사이비라는 애니메이션을 또 만드셨어요. 보셨나요? 못 봤어요. 다 둘 다 못 봤어요. 본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저는 돼지의 왕은 봤는데 진짜 잘 만들었거든요. 그래요? 진짜 약간 뭐랄까 이 특유의 분위기가 있어요. 이분이 만든 애니에 어두워요. 약간 음울하고 뭔가 사회에 되게 숨겨진 그런 어두운 이면 이런 거를 애니에 담아가지고 약간 이분만의 그런 분위기가 되게 나타났던 것 같고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부산행이라는 실사 영화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서 사람들이 이게 되냐 이게 맞냐 했으나 어떻게 됐죠? 대박 났죠? 네. 그렇죠. 1000만을 찍었습니다. 부산행이 좀비 영화인데도 전 이거는 스튜디오도 대단한 것 같아요. 연상호 감독한테 이걸 어떻게 이 정도 규모의 영화를 맡길 수 있는지. 그렇죠. 애니 감독 같아. 그래서 그게 되게 신기했고 그 뒤로도 아까 에디가 말해준 것처럼 뭐 염력, 반도, 정의 이런 거 하셨고 선사는 각본을 또 쓰셨고요. 드라마에서도 지옥에서도 엄청 좋은 평가 받았던 것 같고 뭐 그 외에 방법, 괴이 이런 거에 각본도 쓰셨는데 일단 지옥이 2024년에 또 올해 2가 나온다고 하네요. 너무 기대됩니다. 아주 열일하시는 분이에요. 진짜 영화를 몇 개를 찍은 거야? 지옥 진짜 재밌었는데. 대표님이시더라고요. 자기가 회사를 설립해서. 그래서 또 열심히 또 하시는. 월급 줘야 되니까? 네. 그래서 대단하세요. 이게 뭔가 이분이 만드시는 애니의 결도 뚜렷하게 있고 네. 영화의 결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런 현실을 벗어난 그러니까 새로운 존재가 다들 막 등장하잖아요. 대부분 만드시는 거에. 그런 걸 관련된 걸 많이 추구하시는 것 같고 뭔가 제가 느꼈을 때는 이 지옥 같은 거를 좀 보면은 그런 거에도 많이 좀 추구를 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함과 선함, 뭐 본성, 인간성 이런 주제를 좀 저는 좋아하신다고 느꼈거든요. 그치. 그리고 그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인간이 특이한 점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것도 항상 그 이분 작품에는 그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사이비도 그렇고 지옥도 맞아요. 그렇고 이번 이 기생수도 그렇고 종교 얘기도 많이 하셨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노고를 치하하나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좋은 것 같아. 한 주제에서 누군가한테 이렇게 좀 역할을 부여하는 거 방식 어때요? 좋네요. 자신이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하시나요? 나는 뭐 책임감을 저에게 쥐어주면 저는 열심히 또 준비해오니까. 예전에 그러고 보니까 프란시스한테 줄거리 했잖아요. 에디가. 그런 것처럼. 그러네. 진짜 오래됐다. 주면 됩니다. 진짜 오래됐다. 진짜 오래됐다. 한번 들어보죠. 오랜만에 줄거리. 그때 왜 니한테 줬지 그거? 몰라.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조금 이상하네. 그때 몰랐어. 뭐가? 뭘 몰라? 그래서 말해주시죠. 줄거리. 또 줄거리 오랜만에 또 제가 줄거리를 준비해왔는데요. 들으시는 분들 다 알고 계실 것 같지만 원작이 있는 드라마예요. 그러니까 드라마 원작은 1988년도에 연재를 시작한 일본 만화 원작 기생수라는. 근데 이게 되게 특이했던 거는 되게 오래된 만화더라고요. 몰랐어. 2021년 기준으로 2,400만 부를 돌파한 메가 히트작이었고요. 얼마 벌었을까? 그러니까 30년이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스피노프 막 이런 것들이 막 계속 나오잖아요. 꾸준히 인기를 누리고 있는 그 원작이고요. 일본에서 실사 영화를 만들었는데 현지 개봉 당시에 인터스텔라를 제치고 1위를 했다고 하고 35억 엔. 그러면 350억. 그 정도의 수익을 또 달성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기생수 더 그레이는 리메이크 작품이 아니라 기생수가 한국에도 떨어졌다면? 이라는 설정으로 시작된 또 떨어졌다면? 떨어졌다면 어땠을까? 약간 이런 어땠을까? 생각에서 시작된 그래서 연상호 감독님의 어떤 그 생각을 또 더해서 만들어진 작품이고요. 좀 줄거리를 좀 말씀드리면 기생수라는 벌레가 하늘에서 떨어져요. 이 기생수는 귀나 입 등으로 이제 사람에게 들어가서 머리를 장악해 버리는데요. 머리를 장악당한 사람은 얼굴이 막 열리고 자유롭게 형태를 바꿀 수 있는 괴수가 됩니다. 정수인이라는 주인공이 또 나오는데 어떤 사건으로 주인공이 많이 다치게 되는데요. 그때 죽기 직전에 기생수가 정수인에게 들어가면서 머리를 장악하려고 하는데 장악하기 직전에 막 몸이 너무나 다쳐 있으니까 이거를 치료를 먼저 하면서 머리를 장악하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막 지킬 박사와 하이디처럼 어쩔 때는 정수인이 되고 어쩔 때는 하이디가 되는 것처럼 살아가게 되는데요. 정수인은 뭐 특별한 케이스고 다른 기생수들은 자신들을 위협하는 인간들을 장악하는 것이 목표라서 세진교회라는 집단을 만들어서 동족을 모으고 인간의 우두머리가 되기를 막 계획하는데요. 이 계획을 정수인과 구교환 배우가 맡은 설강우, 이정현 배우가 맡은 최준경, 더 그레이 팀장이 막는 이야기입니다. 정수인은 어떤 배우가 타는지 왜 얘기를 안 해주나요? 전손이. 네, 전손이 배우 매력 있더라고요. 진짜. 여태까지 봤던 거랑 좀 다른 느낌으로 나오지 않나요? 전 근데 제가 다른 봤나 하고 이제 필름을 봤는데 저는 그분 작품 하나도 안 봤어요. 아 그래요? 저도 많이는 안 봤는데 근데 뭐 작품도 많이 하셨지만 그 어떤 영화 배우들 중에 되게 독특한 자기만의 분위기를 가졌다라고 이렇게 언급이 많이 되는 배우들 있잖아요. 특히 독립영화 막 많이 출연하신 분들 중에 꼭 나와요. 그 중에 한 명. 아 그래요? 근데 진짜 약간 특이해요. 마스크가 좀 특이하죠. 맞아. 약간 모델 느낌도 나고. 그렇지. 안 그래도 넷플릭스에서 요즘에 예능하는 거 아세요? 침착맨이랑. 네. 그 넷플릭스에서 하는 거 말하는 거죠? 네. 근데 거기서 구교환 배우가 그 전소니 배우를 독립영화 때부터 보고 먼저 팬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교환 배우도 사실 독립영화 출신이고. 그래서 그 둘이 나오니까 되게 그 묘한 그 느낌이 있었어. 이게 약간 독립영화기도 하고 뭔가 드라마 시리즈 같기도 하고 되게 신선하더라고요. 그거는. 네. 그리고 구교환 배우 되게 잘생겨지지 않았어요? 오, 샤프해졌어. 똑같은데? 네. 아 왜요? 구교환이랑 뭐 있으세요? 아니 뭐가 있어요? 똑같은데요? 근데 카야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았어. 왜요? 다른가요? 다른 작품이랑? 근데 좀 다르지 않아요? 아니 샤프해졌어요. 살을 그게 나는 수염 찾은 것 같아. 수염이 잘 어울리더라고. 그래서 수염기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저요? 아니요. 좀 맨날 자르는데요. 그래요. 네. 다들 어떻게 전체적인 감상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게 SF잖아요. 네. SF고 약간 뭐 스릴러 느낌이 강했거든요. 그 일본 작품도 그렇고 일본 영화를 봤어요. 원투 다 봤고. 아, 그래요? 네, 만화책도 본 것 같은데 만화책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고. 아무튼 근데 그냥 카테고리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한 이 기생수 더 그레이는 완전 휴머니즘 드라마로 갔다는 생각 많이 했어요. 뭐 그 컨셉만 가져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맞아. 많이 달라요. 진짜 딱 그 이 기생수가 이름 뭐였죠? 정수인. 정수인을 장악하지 못했다는 것
같고 나머지 다 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야기 전개 방식도 많이 달랐고. 원작을 보셨구나. 네. 원작은 주인공이 뭐 오른쪽이라고 맞아요. 그래서 오른손이라고 하는데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오른손 되게 클로즈업해서 보여주는데 그거 암시하는 거겠죠. 그렇죠. 완전 그거 오마주한 거죠. 그래요. 카야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완전 장단점이 진짜 뚜렷한 콘텐츠다라고 생각했는데 단점부터 얘기할게요. 네. 일단 이름부터 장벽이에요. 왜요? 저는 기생수? 약간 이런 일본 제목부터 일본 느낌 나죠, 맞아, 솔직히. 맞아. 이런 느낌을 별로 안 좋아하고 괴물 나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그래서 솔직히 이 방송을 안 했으면 안 봤을 수도 있다. 근데 그래서 이런 장르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절대 안 누를 것 같다. 맞아. 보더라도 그 괴물에 대한 설정 이거를 벽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단점이 있지만 장점도 있었는데 전개가 정말 빠르다 생각했어요. 그게 제일 마음에 들었는데 중간에 뭐 빨리 끝나는 게 마음에 드는 거야? 아니 기생생물이 막 공격을 하니까 이 구교환 배우의 막 가족 친구 다 죽잖아요. 근데 슬퍼할 시간은 별로 안 줘. 그냥 뿌잉 내 친구 죽었어. 도망가자. 이러고 막 전개. 그러니까 나는 그런 어떤 감정을 막 이렇게 소모하고 막 그런 장면을 과감하게 없앤 게 좋았다는 거야. 솔직히 거기서 한화 끌 수도 있었잖아요. 그치. 우리 막 과거 오버랩 하면서 막 친구도 울고 막 괴물 다가오는데 이런 거 다 없이 그냥 슬퍼 그리고 도망간다. 약간 이게 저는 사실 이게 단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요? 왜냐면 드라마 전체는 휴머니즘이야. 근데 감정을 어떤 소비할 시간을 안 줘. 맞아. 그게 저는 그래서 이게 지금 타이밍 그냥 넘어가는 게 이게 맞아. 근데 그런 게 되게 많아. 그죠? 그런 구간이. 그래서 저는 노선을 확실히 정했다고 생각했어요. 이 감독님이 그냥 그런 거 주지 말자. 그냥 싸우고 빨리 전개시키자라고 했던 것 같고 아니면 뭐 그럴 수도 있죠. 원래 되게 길게 이걸 계획해서 있었으나 6화로 줄이면서 막 다 드러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원래 심파를 되게 강조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부산행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많은 혹평을 받았었죠. 그래서 뭐 그랬을 수도 있죠. 평을 좀. 근데 그러고 보면 지옥에선 또 안 그랬던 것 같고. 그러네요. 저도 그래서 좋았고 또 하나 느낀 거는 구교환이 거의 이제 냅다 멱살을 잡고 가는 거다. 정말 그 느낌이었어요. 이 콘텐츠 자체가. 구교환이 아니었다면 상상이 안 된다 이거는. 그리고 구교환이 등장하지 않는 씬과 등장하는 씬의 느낌이 너무 다르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약간 DP의 구교환이야. 맞아. DP 구교환 그냥 그 자체야. 맞아. 다르지 않아. 이름 뭐였죠? 양호열이었나? 아무튼 양호열이 그냥 여기 와 있는 것 같아. 근데 그러니까 나는 웃긴 게 어떻게 그 톤으로 갈 생각을 했을까 이것도 그지 않아요? 그치. 왜냐면 그 대사도 구교환을 생각하면서 쓴 게 아닐까 싶을 정도야. 중간중간 나오는 뭐 막 그런 거 있죠. 내가 여기 이 동네에서 짱끼를 몇 년이나 했는데 막 이러면서 막 그런 대사들이라든지 이 정수인의 몸속에 잠겨있는 괴물 이름을 지어줄 때 처음에 지킬앤 박사와 하이드다 하다가 너무 무서운데 하이드라고 할까? 그러다가 너무 알프스적인가? 막 이런 대사를 치는데 구교환이 아니면 누가 이런 대사를 칠 수 있어. 맞아. 구교환도 아니고 그냥 양호열이야. 진짜. 그래서 그냥 내내 그 생각하면서 봤어요. 와 진짜 이거 끌고 간다 저 사람이. 듣고 보니까 진짜 맞네요. 저는 원작에 뭔가 약간 좀 그로테스크한 분위기가 있잖아요. 근데 저도 카야처럼 만약에 이 컨텐츠를 안 하는 거였으면 저는 안 봤을 것 같아요. 근데 봤는데 그로테스크하지 않아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따 나누 얘기하겠지만 좀 생각할 거리들이 많아서 좋았던 것 같은데 이 생각할 거리들을 숨겨놔서 막 영화 끝나고 나서 이랬을까 저랬을까가 아니라 대놓고 그냥 물어보잖아요. 어땠을까? 뭐 생각해보세요. 너는 악이다. 너는 악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뭐 심플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너는 악이다 얘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 배우들이 연기하기 너무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치. 맞아. 이게 원래 배우들의 습관은 진짜 뭐 인간적인 모습 보여주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걸 절제해야 되는 거야. 맞아. 그게 오히려 그들한테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 똑같은 ton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권혜호 배우는 이제 막 되게 인간적인 모습 보여주다가 갑자기 톤을 바꿨어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힘들었겠다. 그리고 거기서 몰입도 잘 안 되더라고. 저도요.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해질 수 있었는데 근데 저는 생각보다 권혜호 배우나 이런 분들이 되게 연기 잘했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뭐 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만화적인 연출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일본스러운 연출. 근데 이런 것들을 의도한 것 같은 배우는 약간 이정현 배우. 그레이 팀의 총괄이죠. 이분이 좀 튄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뭔가 연기를 못해 보였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이분이 연기를 되게 잘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못해 보였고 차라리 막
다른 사람이라고 하면 독전의 마이사 뭐 이런 마이사? 분들이 하면 어땠을까? 임시완 뭐 이렇게 좀 임시완 또 나와? 사이코패스한 느낌 약간 이런 분들이 하면 어땠을까? 자기가 좋아하는 배우 그냥 써놓은 거 아니야? 아니야. 여자는 전종서 배우가 했으면 어땠어요? 전중서? 뭔가 자기만의 캐릭터들이 원래 갖고 있는데 잘 녹을 것 같았는데 이분은 뭔가 안 녹았던 느낌이 있어요. 뭐 그렇게. 이 확실히 그 느낌이에요. 다 전소니 배우든 구현 배우든 주인공들이 되게 뭐랄까 이렇게 튀지 않게 연기하잖아요. 독립영화다고 생각한 게 대사 주고받는 것도 그렇고 정말 자연스러운 걸 추구하는 연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이정현 배우는 엄청난 컨셉을 갖고 맞아. 있는 역할을 했어야 됐잖아요. 막 휘어잡고 막 내가 이 팀의 총괄이면서 막 그런 카리스마 보여줘야 맞아. 되고 그게 더 부딪혔던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최준경 맞나요? 최준경 팀장. 최준경 팀장은 좀 너무 명확해요. 목적이 명확해. 그냥 소탕해야 된다밖에 없고. 맞아.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진짜 인간적인 모습 보여주니까 그 안에서 좀 튀었을 수 있겠네요. 뭐 전체적인 감상은 좀 나눠봤고요. 맞고요. 그 더 그레이의 의미에 대해서 그 감독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작과 달리 제목에 더 그레이가 붙었잖아요. 근데 더 그레이 팀의 뜻은 그러니까 화이트 팀은 밖에서 활동을 하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활동을 하고 블랙 팀은 숨어서 활동하는 팀인데 양쪽 다 활동할 수 있어서 더 그레이 팀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작가가. 근데 감독이 보기에 반은 인간이고 반은 기생생물인 정수인도 그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목을 더 그레이라고 채택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좀 같이 나눠보고 싶었던 거는 정수인은 그러면 이제 사람인가 괴수인가 우리가 아직 인간이라면 정수인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었어요. 이게 그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서 그 정수인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훨씬 길잖아요. 그 하이디가 얘를 차지할 수 있는 시간은 하루에 15분밖에 안 맞아. 된다. 그 점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그리고 둘이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거? 필담을 나눌 수 있다? 이런 건가? 근데 그게 현실 세계에서는 나누지 못하는 거 아니야? 왜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그냥 차단이 되잖아. 근데 그치. 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못 하잖아. 그치. 시간차를 두고는 얘기할 수 있으나 맞아요. 네. 어때요? 정수인은 인간일까요? 저는 네. 이제 처음에 인간이라는 거를 어떻게 정해야지 했을 때 네. 스스로 생각한다? 라고 그냥 가볍게 생각했는데 AI가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그러네. 그리고 기생생물도 스스로 생각하죠. 여기 네. 나오는. 네. 그래서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그 기준은. 근데 또 하나 생각이 든 게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AI 인간이 앞으로 탄생한다면 그거는 사람인가? 기계인가? 어쨌든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근데 이제 영화에서는 인간이라는 거를 어떤 조직이나 무리에 기생하여 살고자 하는 개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개념에 의하면 정수인은 사람이죠. 왜냐하면 정수인은 늘 혼자 살았지만 얘기하잖아요. 헤이디가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얘는 사람 속에 살고 싶어하는 애다. 그럼 저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예를 들어서 조직이 정수인을 보면 이 사람은 기생생물일 것 같아. 조직이 무슨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조직이든 조직이 정수인을 받아들일 수 있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못 받아들일 것 같아. 기생생물로 정의할 것 같아요. 근데 인간 대 인간으로 1대1로 정수인을 바라봤을 때는 인간으로 바라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 이해는 잘 안 되시는 표정인데 그러니까 조직 입장에서는 얘는 처단해야 되는 존재야. 그러니까 변종인 거죠. 처단해야 돼. 그러니까 어느 쪽에도 속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얘를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에 속한 사람들은 정수인을 기생생물로 정의할 것 같고 인간 대 인간으로 1대1로 나눠져 있는 사람들은 얘를 인간으로 정의할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어디 조직에 들어가가지고 얘기를 할 때는 괴수입니다 하다가 내가 나와가지고 1대1로 얘기하면 사람입니다 이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네. 그래요. 일단 넘어가요. 네, 그래요. 네. 듣는 분들이 네. 저희보다 똑똑하시니까 판단해 주실 그래요. 겁니다. 저는 심플하게 생각해서 네. 이게 괴수가 사람을 해친다잖아요. 네. 그리고 그 전까지의 기생생물들은 사람을 해치는 게 목적이었고 근데 정수인에 들어와 있는 하이디는 1번 목적이 생존이잖아요. 네. 생존을 하기 위해서 정수인을 지켜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다른 기생생물들과 다르게 사람을 해치는 게 목적이 아니게 된 거죠. 그래서 전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인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편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수인이 인간이니까.
근데 만약에 상황이 조금 달라져서 여기서 나갈 수가 있나? 정수인 몸에서? 못 나간다고 했어요. 옮길 수 근데 없다고. 왜 못 나갔지? 맞다. 왜냐면 머리를 장악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둘이 지금 엮여 있는 그런 느낌이야. 한 몸에. 네, 이건 좀 헷갈리네. 네. 근데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그때 갈아탈 수 없다. 맞아요. 네. 네네. 그래요. 네. 인상 깊었던 장면들 얘기해 볼까요? 저는 일단 네. 그 기생생물끼리 싸우는 첫 장면. 첫 장면이 뭐죠? 그게 뭔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자기들의 촉수를 이용해서 챙챙 싸우잖아요. 나는 그 장면이 조금 이게 뭐지 싶었어. 별로였어요? 우리가 그동안 봤던 어떤 괴물들의 싸움이라기보다는 머리를 약간 상모 돌리기 하듯이 서로 회전시키면서 실제로 촬영하는 거 봤어요? 봤어요. 그래픽 씌우기 전에? 상모 돌리기 그 자체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렇게 상모 돌리기로 싸우는 게 맞아? 약간 거기서 약간 인상 깊었고 처음에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진지한 드라마고 엄청 막 어두운 드라마인데 가끔 위트를 자꾸 주려고 그래요. 아까 그 하이드라든지 중간중간 웃기려는 장면들? 그런 게 좀 인상 깊었죠. 뭔가 이게 연상호와 구교환의 만남은 이렇게 되는 건가? 약간 이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너무 좋게 인상 깊게 봤던 거는 그 더 그레이 팀이 갖고 다니는 사냥개라는 기생생물이 있어요. 이 기생생물한테 특수한 장치를 씌워가지고 주변의 기생생물을 탐지하는 목적으로 데리고 다니는. 근데 이제 걔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정수인을 생포한 다음 그 헬멧을 빡 씌워버리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장면이 엄청 기억에 남는 엔딩인 것 같아요. 그게 엔딩 컷이었어요. 그 화에. 이제 그 컷이 그거였죠. 그 정수인의 시야에서 보는 그 헬멧 잠그는 장면이었죠. 그게 되게 인상 깊었고. 근데 이제 무엇보다 제일 인상 깊은 건 마지막 쿠키죠. 약간 스포가 있지만. 말이요? 스포 있지만 얘기해도 되는 거죠? 마지막에 어떤 남자가 찾아와서 그레이 팀의 그 최준경 팀장을 찾아와서 만났더니 이즈미 시니치인가요? 이즈미 시니치 데스 이러더니 오른손을 촥 내밀면서 오른손 엄청 당겨서 보여줘. 악수를 하려고 하고. 몰랐어 처음에. 진짜? 뭔지 몰랐어. 근데 모르면은 그러니까 그 전 원작을 모르면 그거 보고도 모를 수 있지. 그 장면이 제일 인상 깊었어요. 원래 그 원작을 좀 알았어요? 몰랐는데 그러니까 보기 전에 제가 주워들었어요. 원래는 이런 설정이다라는 거를. 근데 딱 그 장면이 나오는 걸 보고 이 뒤에가 좀 궁금하긴 하다. 맞아. 시즌2 나오면 재밌을 것 같아요. 나온대요? 몰라요. 그거 아직 확정 나오지 안 된 것 않을까요? 같은데요. 네. 이 정도면 어쨌든 그랬습니다 저는. 근데 저도 그 마지막 장면 인상 깊었던 거는 그 실제 저는 기생수의 원래 영화의 주인공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어서 좀 신선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 배우가 제가 최근에 본 영화 중에 꽃다발 같은 사랑을 했다라는 일본 영화 있어요. 그냥 로맨스인데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거기에 주인공이에요. 진짜? 지금 약간 핫한 배우인가요? 되게 핫하고 완전 그 로맨스예요. 그래서 더 좀 기분이 새롭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그 기생생물들이 차에서 막 내려서 싸우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 막아놓고 도로에서. 근데 그게 약간 어벤져스? 아니요. 라라랜드. 무슨 소리야. 라라랜드 첫 장면 생각나서. 왜 그러세요? 거기서 계속 그 노래가 계속 맴돌아. 몰입을 못하셨군요. 맞아요. 전반적으로 몰입을 못한 사람이네요. 나는 그러니까 기생생물끼리 싸우는 거에 몰입하기가 좀 쉽지 않았어요. 그래요? 난 뭐 전혀 이질감을 못 느꼈는데. 그러니까 인간과 기생생물은 괜찮아 차라리. 근데 뭐 그게 고개를 이렇게 돌리면서 열심히 싸우는 게 뭐랄까 이거는 좀. 그리고 막 그런 노골적으로 그 에디가 말한 것처럼 노골적으로 뭔가 메시지를 계속 이야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그 정수인한테 구교환의 누나가 그런 얘기해요. 네가 그래서 강했구나. 이거 뭐 생존하려고 뭐 그런 얘기가 사실 그냥 하면 되게 멋없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수면으로 올라와 있으니까 전 조금 촌스럽게 느껴졌어요. 되게 투명한 드라마잖아요. 너무 대놓고 얘기해. 근데 모든 걸 다 얘기하더라고 그냥 대사로. 동족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기생생물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나는 뭘 원하고. 이게 짧아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어. 아무튼 그랬어요. 저는 근데 뭔가 쉬웠어요. 그래 쉬워 좋았다. 너무 쉽네. 그래 저런 걸 어떻게 생각 한번 해볼까? 저는요. 좋았던 거는 정수인과 하이디가 정수인 심연 깊은 곳에서 막 대화 나누는 장면 있잖아요. 뭐 마지막일 수 있으니까 뭐 얘기한다 말하면서. 그게 이제 사냥개로 갇혀 있을 때 그때 의식을 잃고 그 안에서 대화하는 거죠. 네.
근데 거기서 막 엄마 찾아갔는데 엄마가 다시 찾아오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때 막 이런 대사를 하는데 나는 그때 알았어. 그냥 끔찍한 인간인 걸.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인간. 막 이러면서 하는데 그래서 하이디가 답변을 하는데 인간들은 어떤 대상을 하나의 개체로 판단하지 않고 자신을 학대한 남편과의 상황을 연결지어서 너를 지금 파악하고 있다라는 대화들이 저는 이렇게 되게 쉽게 풀어서 그 대화 속에서 뭔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전달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저는 정소인이 그게 이상했거든요. 이게 살아온 환경을 보면 상처 너무 많고 사람을 좋아할 수 없는 환경인데 권혜요한테 일단 마음 엄청 주고 그 둘의 관계가 엄청 되게 인간미가 보이잖아요. 그게 좀 이해가 안 됐었는데 그런 찰나에 그 정수인 안에 있는 하이디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 뭐 인간을 뭐 사실 뭐 좋아하고 막 이런 얘기를 바로 해주니까 아 이거 얘기 안 해도 다 아는 건데 왜 굳이 너무 예술병 영화에 저러져 있어. 이런 블록버스터 영화에는 쉬워야 돼? 생각하면 안 돼. 그냥 딱 보고 바로 이해가 돼야 돼. 아 제가 저래서 저랬구나. 이게 넷플릭스 1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저도 근데 좀 솔직히 뻔한 장면들 좀 많았는데 예를 들어 설광우 동생이 개 목줄 풀어주면서 막 메리야 도망가 막 이랬잖아요. 근데 그 개가 뭐 도망가진 않고 기생수들이 막 물잖아요. 근데 그 장면이 너무 필요해서 넣은 건 알겠는데 막 갑자기 그 긴박한 상황에서 목줄을 풀면서 도망가 막 이러는 게 너무 좀 자기적이었던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막 갑자기 막 그런 장면들이 차 돌려 이랬는데 어디로 돌리라고 얘기는 안 했는데 막 갑자기 차를 막 돌리고 있어. 이거는 약간 장르적 클리셰죠. 그렇지. 약간 이게 그거잖아요. 자기가 원래 하려던 걸 할 것인가, 정수인이 말해준 거 함정이라는 걸 믿을 것인가. 고민을 몇 초 하다가 차 돌려. 팀장님, 뭐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책임질 테니까 차 돌려. 차 돌려는 클리셰인데 나는 그 과정이 설득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쉽게 돌려. 머릿속에서 다 된 거지. 하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몇 초 주잖아. 그래요. 거기서 몇 초 줘요, 시간을. 네. 뭐 여러분들은 좀 아쉬운 장면들 없었어요? 저는 아쉽다기보다는 이거를 좀 다르게 할 수 없었을까 했던 거는 정수인이냐 하이디냐 이걸 이제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같은 배우가 연기를 하고 근데 주로 목소리로 굵게 하면 하이디인 거야. 그렇게 얘기하다가 돌아가 이러면 하이디인 거야. 그래서 그거 마지막에 구견 배우가 그거 따라하죠. 그래서 나는 이걸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아니야, 표정도 바뀌어. 눈도 잘 안 쳐다본다고. 그렇긴 한데 목소리가 그냥 이렇게 얘기하다가 돌아가 이러면 하이디고 뭐 갑자기 뭐 밝으면 난 정수인이고 막 이거 어떻게 이게 좀 난 그랬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그 대사인데 약간 대사들이 일본스러운 대사가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화를 했지만 그 안에서의 뭐랄까 일본스러운 대사 예를 들면은 뭐 갑자기 기생생물이 죽으면서 정수인인가 누구한테 너는 악이다 이런 거라든지 그 하이디가 뭐 생존에 도움이 되지 않는 동거인이군 막 이런 뭐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럼 어투 자체가 그리고 막 이런 말을 그러니까 이게 구어체가 아닌 거야. 근데 저는 이게 약간 감독의 의도고 같다고 생각이 그렇죠. 그러니까 기생생물의 그런 인간화되지 못한 그런 걸 보여주고 싶었겠지만 아니 그거보다 애니메이션도 했던 감독이잖아요. 저는 이게 원피스나 그 데스노트 같은 데서 이런 대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어떤 뭔가 애니 같은 대사들을 좀 인용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뭐 그랬어요. 뭐 그런 장면들이 조금 견디기 힘들 수 있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영화가 말하고 싶었던 게 뭐였는지 각자가 좀 느낀 것들 얘기해보고 마칠까요? 얘기하고 싶었던 거 저는 이 드라마에서 가장 크게 공감했던 점은 딱 시작할 때 오프닝인데요. 거기서 얘기하죠. 세상에 인간이 너무 많다라고.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기생생물이 탄생한 거잖아요. 인간의 개체수 줄이려고 여기에 공감을 했습니다. 거기에 공감을 하면 안 되는데? 거기 왜 공감을 했죠? 타노스 같은 거죠. 그래요. 세상에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방법을 찾아야죠. 어떻게? 지구가 지금 어떻게 내가 망해가고 있잖아요. 이거 다 인간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지구는 망해가지 않아요. 지구는 어떻게든 또 적응하고 할 건데 인간만 망해가고 있어요. 인간이 많아질수록. 그러니까 인간 세상이 망해가고 있다고 하자. 그래요. 그래서 이 기생생물을 누가 만들었는지가 완전 정확하게 나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하지만 저는 인간이 만들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들고 싶다?
만들고 싶다는 아니고요. 이 영화 속에서 기생수석을 의해서 이 기생생물을 만든 건 인간일 것이다. 음모론 코로나? 거기까지는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코로나.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애들은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놓고 생각할 거를 던져주니까 생각을 또 많이 해봤는데 그 중에 가장 생각한 것들은 그러니까 생존과 기생에 대해서 좀 생각 많이 해봤는데 그 기생생물의 우두머리 목사가 인간은 별종을 싫어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어떤 관통하는 메시지가 말하고 싶었던 메시지인 것 같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저는 인간과 별종이 나온다고 좀 생각을 했는데 이 보통 존재인 인간은 기생생물과 인간 조직이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런 보통 존재들한테는 생존은 그냥 단순히 숨 쉬는 거나 뭐 자기가 그냥 살아있는 게 생존이니까 그 살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고 조직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 다 처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인간들이 싫어하는 별종은 정수인이나 설광호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들한테는 생존은 그냥 단순히 숨만 쉬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같이 호흡하면서 사는 거를 생존이라고 이들은 느낄 것 같은 거예요. 이들에게 기생은 단순히 그냥 조직에 기생하거나 이런다기보다는 조직에 뭔가 기대어서 살아가는 거를 이들한테는 기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구교환이 막 그래도 어떡하냐 한 번 더 믿어봐야지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게 유치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떡하겠냐 한 번 더 믿어봐야지. 이게 약간 그 옛날에 네. 명량에 보면 맨 마지막 장면 뭔지 알아요? 그 배 이렇게 이거 배 저으시는 돌리면서 분들이 우리 후손들이 우리가 이런 거 알아줄까? 저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전반적으로 이 얘네들이 말하는 게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막 사람 없인 사람으로 못 살아요라는 노래 있거든요. 그런 것도 되게 많이 떠오르고 진짜 우리가 그냥 사는 게 단순히 숨 마신다고 사는 게 아니라 뭔가 사람과 같이 뭐 기대어서 뭐 기생해서 뭐 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별종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네요. 맞아요. 아 그래요? 그쵸. 그 얘기잖아요. 맞아요. 네네. 저는 네. 그 결국에는 막 그렇게 변종도 있고 기생생물 그 강력한 존재도 있긴 했지만 인간들의 힘으로 이겨냈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약간 코로나를 이겨낸 과정이랑 비슷한 걸 보여준 것 같아요. 인간들이 결국에는 연상호도 인간이니까 인간들은 결국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하면 뭐 이런 어려운 상황도 이겨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전 좀 쉽게 생각했어요.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별점 매기면서 끝낼까요? 별종 오랜만에 매기는 것 같네요. 그런가? 우리 매번 컨텐츠 할 때마다 매겼어요? 우리 이전 콘텐츠 뭐였지? 균. 매겼던 것 같다. 죄송합니다. 저는요. 네. 2.5점. 왜요? 그냥 2.5점이요. 2점은 낮고 2점은 반도를 제가 2점 줬더라고요. 반도보다 0.5점은 나아졌다. 그래서 2.5점 드립니다. 네. 저는 3점이요. 왜 웃으면서 얘기해요? 2.5점은 너무 낮고 3.5는 많이 주는 것 같아서요. 그래요. 그럼 저는 3.5를 점점 우상향하네요. 그래요. 네. 좋네요. 네. 점점 좋네요. 근데 뭐 시간이 아깝진 않았어요. 전개가 빨라가지고 정말 좋았습니다. 추천하신 드라마였잖아요. 카야가요? 제가요? 기생수를 하자고. 제가 하자고 했어요. 그래요? 근데 보실 분들 있다면 저는 추천하긴 해요. 네. 왜냐면 약간 어쨌든 그 처음 보는 괴물의 모습을 보는 재미 있어요. 그 재미 있고 어쨌든 그 메인 두 주인공의 연기라든지 매력이 있다. 그 매력으로 볼만한 드라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락성 측면에서 뭐 확실하죠. 네.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뭐 추천하든 안 하든 사람들이 많이 봤을 거예요. 잘 될 거고. 네. 잘 됐죠. 이미 또 잘 됐다고 난리가 났고. 뭐. 네. 그래요. 우리 다음 주에 그럼 무슨 얘기 할까요? 다음 주는요 이제 허언 특집인데요. 이거 얘기하는 거 좀 공허하다. 다음 주에 허언 특집이에요? 내년 계획을 세워보려고 합니다. 벌써 세우나요? 그쵸. 근데 그 계획을 미리. 네. 우리가 스스로 세우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내가 에디 계획 세워주고 그쵸. 서로의 계획을 우리가 서로 세워준다. 우리는 기대어 살아가는 너 이렇게 살아가라. 잡담 특집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내년도 플랜을 세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다. 네. 다음 주에 재밌을 것 같으니까 많이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네.
네.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